복도를 지나가던 중 우연히 민지와 다른 승무원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어떻게 비즈니스석에 앉게 된 거야? 완전 분위기 깨네. 자녀들이 선물해줬대. 그런데 기본 매너도 없어서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고 있어. 어떻게? 이코노미로 안내할까? 그럴 수는 없지. 티켓은 비즈니스니까 그냥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자.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남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런 여성과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슬펐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남도원은 맑은 가을 저녁 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이 레스토랑은 그가 특별한 손님을 위해 자주 예약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손님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 남준호와 그의 여자친구 박민지였습니다. 도원은 150억대 그룹의 회장으로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온 경험으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준호와 민지를 보며 도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항상 그랬듯 신뢰감을 주는 모습으로 걸어왔고 민지는 완벽한 비율의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걸어왔습니다. 태국 국적기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는 민지는 첫인상부터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원이 의심하기 시작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래 기다리셨죠? 민지예요. 전에 얘기했던 여자친구입니다. 준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민지가 공손히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원은 미소로 답하며 민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세련된 메이크업, 적절한 액세서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까지 준비된 여자라는 인상이었습니다. 와인이 주문되고 음식이 나오는 동안 민지는 계속해서 준호를 칭찬하고 도원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장님, 준호 오빠가 항상 아버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사업적 통찰력도 대단하시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기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다고요. 도원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 민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지는 자연스럽게 준호의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며 몇 가지 조언을 건넸습니다. 승무원으로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회사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언급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민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도원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민지 정말 대단하죠? 전 정말 운이 좋아요. 준호가 민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도원은 이런 모습을 보며 아들이 민지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업 파트너들과 협상을 하면서 그는 위장된 친절함과 진심 어린 호의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민지의 행동은 너무나 완벽했고 그것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도원은 민지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민지 씨는 우리 준호를 만난 지 얼마나 되었죠? 도원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6개월 됐어요, 회장님. 하지만 정말 운명 같아요. 준호 오빠는 제가 만난 남자 중 가장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민지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지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도원은 결심했습니다. 민지가 정말 준호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남군가의 부와 명성을 노리고 접근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기에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본질을 확인하는 것은 항상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원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 회장은 사무실에 일찍 도착해 창밖으로 서울의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밤새 민지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어떻게 그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그가 직접 읽어온 결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준호에게 넘어갈 터였고 돈만 보고 접근한 여자가 아들 곁에 있다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책상 위 인터폰 버튼을 누르자 곧 비서실장이 노크 후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일정은 잠시 미뤄두고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나? 실장은 놀란 기색을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 회장이 공식 일정을 미루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민지라는 여성에 대해 모든 정보를 수집해줘. 우리 준호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야. 태국 국적기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 개인정보, 가족관계, 친구관계, 특히 비행 스케줄까지 모두 알아내주게. 정 실장은 자세하게 메모를 하며 남 회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결혼 상대에 대해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남 회장을 모셔온 그는 더 이상의 질문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 실장은 박민지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태국 국적기에 입사했으며 4년째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었고 부모님은 중소규모의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와는 공항 VIP 라운지에서 우연히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방콕 마이너스 인천 노선의 비즈니스석 담당이라고 합니다. KA 479편이고 오전 10시 30분 방콕 출발, 오후 5시 15분 인천 도착 예정입니다. 남 회장은 정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비행기를 직접 타보면 어떨까? 하지만 그냥 타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면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비행편 비즈니스석 표를 예약해줘. 네, 회장님. 출장 가십니까? 남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다른 종류의 출장이야.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게. 특히 준호에게는. 정 실장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 회장이 사려 깊게 계획을 세울 때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남 회장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기업가가 아닌 평범한 노인으로 민지를 만나본다면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거울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고급 양복과 명품 시계 대신 낡은 옷을 입고 평범한 노인으로 변장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주말 내내 남 회장은 변장 준비를 했습니다. 비서를 통해 평범한 옷과 신발을 구입하게 했고 머리 스타일도 바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준호에게는 태국 지사 점검차 출장을 간다고 말했고 준호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 실장이 남 회장의 자택으로 방문했을 때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들의 평생 행복이 걸린 문제야. 준호는 지금 사랑에 눈이 멀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 남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평생 사업을 하며 어려운 의사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신의 직관을 믿어왔고 이번에도 그 직관이 무언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방콕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표도 예약했습니다. 방콕에서 하루 지내시고 민지 씨가 탑승하는 비행기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정 실장의 말에 남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회사의 미래를 위해 그는 이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일찍 남 회장은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짐을 풀자마자 그는 준비해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준비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 회장은 호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 그는 항상 맞춤 정장과 고급 구두를 신었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방콕의 작은 시장에서 구입한 낡은 체크무늬 셔츠와 바랜 청바지,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렇게 입는 건 대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군. 남 회장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옷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그는 비서 정 실장의 도움을 받아 방콕의 지역시장 위치를 파악했고 도착하자마자 직접 찾아가 중고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 헌 옷을 고르는 동안 그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의 거대 기업을 일구기 전 그도 한때는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수염을 기르기 위해 면도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평소에 바르던 값비싼 스킨케어 제품 대신 일반 로션만 사용했습니다. 머리에는 일부러 흰 머리가 더 도드라져 보이도록 가볍게 헤어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이었습니다. 저녁 내내 남 회장은 새로운 정체성을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걷는 법, 말투를 조금 더 느리고 투박하게 바꾸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석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어색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는 메뉴에 당황하는 표정을 연습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한 번도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보지 않은 노인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연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 회장은 짐 가방에서 오래된 천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건 서울의 광장시장에서 특별히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이 천 가방에 최소한의 필요품만 넣었습니다. 지갑에서는 모든 신용카드를 빼고 현금만 조금 넣었습니다. 비즈니스석 승객이지만 가난한 노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항상 사람의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순수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자신의 재산만 노리는 여자에게 속았다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던 남 회장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장실에서 머리를 살짝 헝클어뜨리고 세수도 대충 한 채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는 더 이상 150억대 기업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어쩌면 가난해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서기 전 남 회장은 정 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 오늘 저녁에 돌아가면 연락하겠음. 그리고 평소에는 절대 타지 않을 대중 택시를 불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한 남 회장은 일부러 일반 체크인 카운터에서 줄을 섰습니다. 평소라면 VIP 전용 체크인을 이용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그를 본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즈니스석 티켓이신데 혹시 착오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남 회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자녀들이 선물해준 티켓이에요.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그는 비즈니스 라운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라운지 직원도 그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지만 티켓을 확인하고는 정중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남 회장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곧 민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가난해 보이는 노인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것이 바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남 회장은 라운지를 나와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즈니스석 우선 탑승 시간에 맞춰 나갔겠지만 오늘은 일부러 늦게 나가 일반 탑승줄에 섰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모두 깔끔한 정장이나 고급 브랜드의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반면 남 회장의 낡은 체크무늬 셔츠와 바랜 청바지는 그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그를 힐끗거리며 의아한 시선을 보냈지만 남 회장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평범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내면에서는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곧 민지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게이트에 도착하자 멀리서 민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태국 국적기 유니폼을 입고 밝은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남 회장은 천천히 줄을 따라 이동했고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민지는 자동적인 미소를 지으며 남 회장의 탑승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인식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변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남 회장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 회장은 이렇게 간단한 대화만 나누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내에 들어서자 다른 승무원이 그를 비즈니스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비행기 내부에서도 여전히 그는 다른 승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 앉은 사업가들과 관광객들이 그를 힐끗거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남 회장은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담당 승무원 박민지입니다. 출발 전 음료 한 잔 도와드릴까요? 남 회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 한 잔만 주세요. 민지가 물을 따라주는 동안 남 회장은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서비스 미소를 유지했지만 물을 건네는 순간 그녀의 눈에 스친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비즈니스석에? 라는 의문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처음 비즈니스석 이용하시나요? 민지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남 회장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자녀들이 선물해줬어요. 이런 좋은 자리는 처음이네요. 그 말을 듣자 민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남 회장은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는데 능숙해져 있었기에 그 순간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민지는 다른 비즈니스석 승객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서비스했습니다. 하지만 남 회장에게는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묘한 차이였지만 그는 그것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는 동안 남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찰만으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은 그의 의심을 조금씩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고급 비즈니스석에 어울리지 않는 노인에게 미묘하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자 승무원들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다시 남 회장의 좌석으로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식사 메뉴를 선택해 주시겠어요? 남 회장은 일부러 메뉴판을 보고 당황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대로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그냥 평범한 한식은 없나요? 이 말에 민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미소를 되찾았지만 그 짧은 순간 드러난 본심을 남 회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비즈니스석에서는 특별 메뉴만 제공됩니다. 한식 옵션도 있지만 일반 가정식과는 조금 다른 고급 한정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비즈니스석의 품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럼 한식으로 주세요. 남 회장은 메뉴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남 회장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즈니스석의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노트북을 열어 일을 하거나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즈니스석에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약 30분 후 민지와 다른 승무원들이
식사를 서빙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회장의 앞에는 고급스럽게 차려진 한정식이 놓였습니다. 민지는 빠르게 음식을 설명한 후 다른 승객들에게로 이동했습니다. 남회장은 일부러 젓가락 사용을 어색하게 했고 국물을 조금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소리를 내어 음식을 먹으며 주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가 다시 그의 좌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친절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을 억누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손님, 식사는 마음에 드시나요? 남회장은 입가에 밥알을 묻힌 채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맛있어요. 하지만 집에서 먹는 김치찌개만큼은 아니네요. 민지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경멸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비즈니스석은 보통 정장을 입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자리입니다. 식사 매너도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다른 승객분들을 위해 조금만 조용히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를 남회장은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회장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민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다른 승객분들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떠난 후 남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찰로는 민지가 가난해 보이는 노인에게 분명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남회장은 일부러 트레이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트레이는 민지가 즉시 수거해 갔지만 그의 것은 한참 후에야 다른 승무원이 와서 치워갔습니다. 민지는 그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남회장은 일부러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중 우연히 민지와 다른 승무원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어떻게 비즈니스석에 앉게 된 거야? 완전 분위기 깨네. 자녀들이 선물해줬대. 그런데 기본 매너도 없어서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고 있어. 민지의 말에 다른 승무원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코노미로 안내할까? 그럴 수는 없지. 티켓은 비즈니스니까. 그냥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자.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남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런 여성과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슬펐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기에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휘청거린 남 회장을 향해 민지가 마지못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빨리 이 비행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남 회장은 그녀의 팔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참 친절하시네요. 민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리로 돌아온 남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지의 이중적인 태도는 이제 명백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가난해 보이는 노인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준호의 배우자가 된다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행 시간이 흐를수록 민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남 회장이 음료를 요청할 때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는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그에게만은 늦게 응대했습니다. 비행이 중반을 넘어서자 기내 분위기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영화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남 회장은 기내 서비스 버튼을 눌러 물을 요청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자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침내 민지가 약간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회장은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 좀 더 주시겠어요? 민지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물을 가져오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마침내 물을 건네줄 때 약간 흔들리는 바람에 물이 남 회장의 바지에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눈빛에서는 전혀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 회장은 그저 미소로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민지가 자리를 뜬 후 옆 좌석의 중년 사업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 승무원 태도가 좀 그렇네요. 불만 제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남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이런 대우에 익숙해요. 사실 그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150억대 기업의 회장으로서 항상 최고의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기 중이었기에 무시당하는 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했습니다. 비행이 후반부에 접어들자 민지와 2명의 다른 승무원이 남 회장의 좌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혹시 이코노미석으로 자리를 옮기시면 어떨까요? 지금 빈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남 회장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즈니스석 티켓을 가진 승객에게 이코노미로 옮기라니 이건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모였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남 회장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왜 자리를 옮겨야 하죠? 이 자리 티켓을 샀는데요. 민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승객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셔서요. 비즈니스석에는 특정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남 회장의 외모와 행동이 고급 좌석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남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자리에서 비행을 마치겠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지만 그 뒤로 다른 승무원들과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 회장은 그들의 대화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저 할아버지 때문에 다른 손님이 불만을 제기하셨어.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기장님께 보고할까? 그냥 비행 끝날 때까지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자. 얼마 안 남았어. 그들의 대화를 듣고 난 남 회장은 이제 충분한 증거를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지는 가난해 보이는 노인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비즈니스석에서 쫓아내려 할 정도로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준호의 아내가 된다면 남가문은 물론 준호의 인생도 불행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에 가까워지면서 착륙 준비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남 회장은 좌석을 똑바로 세우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준호는 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의 이중적인 면모를 알게 되면 큰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지는 착륙 준비 과정에서도 남 회장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다른 비즈니스석 승객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면서도 그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모든 승객이 내리고 나면 민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위험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비행기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서울에서는 남준호가 특별한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지에게 프로포즈할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가장 먼저 사장실의 금고를 열고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가 몇 주 전 청담동 보석상에서 특별히 주문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2캐럿 다이아몬드가 박힌 플래티넘 반지는 가격이 1,500만 원이 넘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 아깝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준호는 반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날을 위해 몇 주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인천공항 근처에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창문 너머로 활주로가 보이는 특별한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민지가 일하는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보며 프로포즈하는 것이 그의 로맨틱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사님, 일시회에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준호는 상자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회사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남성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에게는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여러 임원들과 미래 전략을 논의하면서도 준호의 마음은 자꾸 민지와의 미래로 향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할 결혼식, 신혼여행,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민지는 그가 만난 여성들 중 가장 완벽했습니다. 똑똑하고 아름답고 그의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이상으로 3분기 해외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원의 말에 준호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남은 업무를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이미 오후 3시였습니다. 민지의 비행기는 오후 5시 15분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그는 적어도 1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지금 나가야겠어. 준호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습니다. 비서에게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내일 처리하라고 지시한 후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검은색 스포츠카는 언제나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엔진을 켜기 전 준호는
다시 한번 주머니 속 반지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도로는 평소보다 혼잡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공항에 가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그의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드는 밝은 팝송이 흘러나왔고 그는 따라 부르며 운전대를 두드렸습니다. 이런 들뜬 기분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준호는 VIP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공항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비즈니스 출장으로 태국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민지와 동일한 비행기에 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하여 민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VIP 라운지에 도착한 준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라운지 직원이 그를 알아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누구를 마중 나오셨나요? 여자친구가 오늘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요.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축하의 말을 건네고 물러났습니다. 창밖으로는 넓은 활주로가 보였고 다양한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곧 민지가 탄 비행기도 저 활주로에 착륙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준호는 손을 뻗어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라운지의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그는 프로포즈 멘트를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십 번은 연습했지만 아직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민지야, 내 인생에 들어와줘서 고마워.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프로포즈였습니다. 너무 과하게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상자를 닫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민지의 비행기가 착륙하기까지 30분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태국 국적기가 천천히 활주로에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프로포즈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준비해온 꽃다발을 들고 입국장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지가 나오는 순간 그녀에게 달려가 반지를 꺼내며 프로포즈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반지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비행기에 아버지가 탑승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민지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곧 그의 행복한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완벽하게 착륙했습니다. 기내방송이 나오고 승객들이 하나둘씩 짐을 챙겨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회장은 서두르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비행기를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민지는 출구 근처에서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거의 비었을 때 남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정체를 드러낼 시간이 왔습니다. 민지 앞에 다가선 남 회장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서비스였습니다. 민지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남회장은 이제 가면을 벗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지 씨,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민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남회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남회장은 천천히 자세를 바로하고 가난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닌 평소의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남준호 씨 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놀라움과 공포가 섞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세요? 그렇습니다. 나는 남도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준호와 결혼하려는 박민지 씨군요. 민지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이런 모습으로 비행기에 탔어요. 그리고 충분히 보았습니다. 민지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말은 이미 마음속에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남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지켜봤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업무 중의 일이고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입니다. 저는 정말 준호 씨를 사랑해요. 남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외모나 지위, 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을 무시했어요.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장님, 제발 준호 씨에게 이 일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늦었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준호의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자 민지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동정심과 후회의 가면이 벗겨지고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처음부터 저를 시험하셨던 거군요. 정말 치사하시네요. 남 회장은 그녀의 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치사하다고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예비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는 게 치사한 일인가요? 저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저를 판단하시는 건 너무하세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비행 내내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어요. 그것도 다른 승객들 앞에서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다면 준호는 평생 불행할 겁니다. 민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을 거두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남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준호 씨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가 저를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녀의 말에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건 준호가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로서
진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좋아요. 한번 해보죠. 누구 말을 믿을지 준호 씨가 결정하게 하면 되겠네요. 민지의 도전적인 태도에 남 회장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세요. 저는 이 항공사의 주요 주주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오늘 행동에 대해 회사에도 알릴 생각입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남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택시에 오르면서 원래 계획했던 레스토랑 예약은 취소하라고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가 민지에게 프로포즈하려 했던 그 장소에서 아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택으로 돌아가 준호와 대화할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그의 집에 도착하자 오랜 가정부 최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남 회장의 낡은 옷차림을 보고 놀랐지만 경험상 질문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해 드릴까요, 회장님? 아니요, 오늘은 됐어요. 준호가 오면 서재로 안내해 주세요. 남 회장은 침실로 가서 변장을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 후 그는 서재에 앉아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돌아왔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준호의 목소리는 밝고 들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집에서 뵐까요? 남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기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곧 전하게 될 소식이 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집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남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할지,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약 1시간 후 현관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도착한 것입니다. 남 회장은 심호흡을 하고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준호의 밝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는 꽃다발을, 다른 손에는 샴페인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군요. 태국 출장은 어떠셨어요? 준호는 서재로 들어오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 회장은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준호야, 앉아보렴. 아버지가 할 이야기가 있단다.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굉장히 심각해 보이시네요. 남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태국에 간 게 아니다. 민지가 근무하는 비행기를 탔단다.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 회장은 천천히 하나하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지를 시험해 보기로 한 결심부터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한 일, 비행기에서 민지가 자신을 대했던 태도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정체를 밝힌 일과 민지의 돌변한 태도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준호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병은 이미 그의 무릎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고 꽃다발은
소파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럴 리가 없어요. 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의 단점을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직접 경험한 일이다. 민지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하대해.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된다면 너는 평생 불행할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민지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이미 늦었다, 준호야. 비행기에서 내릴 때 내가 정체를 밝혔어.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 항공사의 주주라는 사실도 알려줬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제 인생인데. 내 인생이기 때문에 더 걱정되는 거야, 아들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민지와는 행복할 수 없어.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전 민지를 믿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준호는 서재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 회장은 한동안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나갔나? 준호의 마음을 더 생각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남 회장은 위스키 한 잔을 따르고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었지만 지금 준호의 표정을 보니 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 회장은 잠을 설친 후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의 환한 얼굴, 그리고 그의 꿈이 깨지는 순간을 목격한 것은 아버지로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 회장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단기적인 아픔보다 아들의 평생 행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준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준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남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너의 기분을 이해한다. 민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남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잠시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니? 민지는 제게 사과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아버지를 원망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그래도 우리 결혼하면 되잖아라고 말했어요. 마치 돈이 전부인 것처럼요. 남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준호가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거니? 준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헤어지기로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말씀대로 저와 민지는 가치관이 너무 달랐어요. 준호와의 대화 이후 남 회장은
아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사 일에 몰두하며 준호가 연락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민지와 완전히 결별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준호는 용기를 내어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금요일 저녁 남회장은 오랜만에 준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요리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불고기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예전의 편안함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요리를 하시다니 놀랍네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준호의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민지와 헤어진 후 몇 날 며칠을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자주 해주던 음식이야. 기억나니?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기억나요. 아버지가 바쁘셔서 자주 해주시지 못했지만 해주실 때마다 정말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를 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준호의 어린 시절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속에서 민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그건 아직 준호에게 아픈 상처였을 테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믿지 못하고 민지를 시험한 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남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방법이 좋지 않았던 건 인정해. 하지만 너의 행복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만은 알아주렴.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를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셨던 거죠. 그래, 아들아.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아버지 도움이 필요하네요. 남회장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부모는 항상 자식을 걱정하는 법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외모나 지위보다 그 사람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할게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소중한 교훈이에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또 인생의 선배와 후배로서요. 비록 민지와의 일은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자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준호야, 언젠가 너의 진정한 반쪽을 만날 거야. 그땐 아버지가 응원할게. 남회장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지나간 후 더 밝은 빛이 보이는 것처럼 아픔 이후에는 더